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년 청년 한민우 씨 나왔습니다. 군이라 해야 되나? 씨가 하면 됩니까? 요새는 또 장사하고 있다 보니까 함사장. 함사장. 아주 친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운데 바자를 하나 넣어서 함바사장. 그렇게 되면 뭔가 좀 복잡해지네요. 예. 이번 시간 어김없이 찾아온 청년이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여름, 더위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그럼 청년이여와 함께 하시죠. 청년들이 느끼는 고민을 에어컨처럼 시원하게 날리진 못해도 밤새 틀어져 있는 선풍기처럼 우린 청년들을 응원할 겁니다. 청년들의 진짜 이야기와 고민을 들어볼 수 있는 이 시간, 청년이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 소장님, 건풍님. 서울에 살고 있는 32살 남자입니다. 황 소장님과 건풍님 방송 참 재밌게 보고 있고 방송의 고민들이나 저나 제 주변 또래들이 느끼기에 공감이 많이 되는 주제이기에 더욱 재밌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소한 고민 아닌 고민이 있어서 사연 보내봅니다. 최근에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후보들이 선거 유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나마 보수적인 성향이긴 한데 예전처럼 양당제는 끝나버렸고 이제는 보수 성향의 정당도 여러 개가 된 상황에서 정당을 고르기가 참 애매합니다. 제 입장에서 자유한국당은 구태정치의 이미지가 여전히 강한 것 같고 바른미래당을 하자기에는 뭔가 선명한 게 없고 대한애국당은 군소정당이라 당선될 일도 없을 것 같고 투표를 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상황 같습니다.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투표를 해도 뭔가 보수가 결집해서 강해질 거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또한 요새는 저도 청년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터라 청년 정책 중 청년 임대주택 사업이라던가 이런 건 오히려 진보정당의 정책이 더 마음에 들기도 하고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청년들이 투표에서 정당을 고를 때 기준은 어떤 게 좋을까요? 보수 정당들은 왜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앞으로 제 인생에서 투표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두 분의 이야기가 앞으로 제 인생에서 투표할 때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한꺼번에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를 다 묻네요, 그분이요. 그죠? 이분 딴에는 사소한 질문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안다면 보수가 20, 30대에서 이렇게 접근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안 돼가지고 좀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쵸.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번에 박원순 후보는 보니까 임대주택 뭐 해가지고 25만 채? 또 인천의 어떤 후보는 뭐 만 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인천에 만 채면 아마 신혼부부 만 채. 인천에 신혼부부가 1년에 10,000명이 안 될 거예요, 인천시에. 네, 그죠. 그 인천에 만 채면 거의 모든 신혼부부한테 다 준다는 거고, 또 박원순 시장이 25만 채면 서울 시내 청년들 중에 상당한 숫자한테 다 준다는 걸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두 사람을 인천이나 서울에 이제 출마한 분들을 언급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공약대로 저렇게 임대주택을 많이 했더라면 대한민국의 청년 주거난이 지금 지속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4년 전에 선거나 그 전에 선거에는 저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없겠어요? 아니, 있죠. 근데 대선마다 저 주거 문제 이야기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 반값 등록금도 그렇잖아요. 반값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 등록금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서 반값 등록금이 5년 후에 실현된다. 5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적용시켜 갖고 반값 등록금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그 반값은 맞아요. 근사치죠. 정확히 반값은 아니고 근사치인데 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 정도면은 반값이 되었다. 반값 등록금의 가장 큰 함정은요. 자, 반값을 해준다.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런데 이 소득에 따라서 대학생들이 지금 이 학비가 다르지요. 집안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뭐 중산층 이하는 반값이 거의 아닐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반값 등록금을 하려면 그 전에 뭘 해야 되겠어요? 대학을 정리를 해야죠. 그렇죠. 그놈은 대학을 나와도 졸업도 안 되고 어디 취직하려고 대학 이름 써내면 무조건 이 대학 이름만 보고 제끼는 대학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이제 가게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력서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입사 지원서를 열람을 해봤어요. 또 열람 서비스가 있어갖고 대부분 20대에 대학교를 중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같지도 않은 대학에 다녀서 이걸 계속 학자금 융자를 내어서 네. 반값 등록금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보통 집에서 보면 요즘 어려운 집은 학자금 융자를 받잖아요. 네. 그럼 대학을 4년 졸업하면 빚을 1,000만 원, 2,000만 원씩 지고 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사회 노는.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수지로 따져서 타산이 안 맞는다. 졸업해봤자 별 볼 일 없다니까 중간에 그만두지 않겠어요? 네. 그거는 저희가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이제 내일 일요일 방송에 좀 더 디테일하게 각 정당별로 제가 준비를 그 해왔거든요. 부분에 내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네. 반값 등록감을 하려면 대학 같지 않은 대학은 절반으로 정리를 해야지. 네, 그렇죠. 대학 숫자를 줄이고 반값 등록금 해야지. 안 그러면 대학교들만 썩은 대학들만 돈을 벌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육 육아 비용 다 공짜 되는데 실제 유치원에 가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외에 3, 40만 원씩 더 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 실제 말과 현장이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그분이 이야기한 네. 임대주택이라는 것도 선거 때마다 임대주택 이야기하지만은 그렇다고 임대주택을 자기가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그쵸. 어렵죠. 그것도 또 지난번에도 저희가 잠깐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봤지만은 또 추첨을 해요. 또 얄팍하게. 뭐 얼마 지원 뭐 이런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추첨제도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또 경쟁이 또 치열하고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정말로 청년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인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또 그런 것보다는 이 청년에게는 사실 투표라는 거는 성인이 됐다는 어떤 표식 같은 거거든요. 예. 어떤 투표의 의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소장님은 인생에서 첫 투표 기억나십니까? 제가 첫 투표를요 84년에 네. 총선에 투표한 게 민주평화당 뭐 그 시절. 아니 그때 이제 민한당하고 네. 신민당이 만들어져가 네. 그래서 가짜 이제 관제 민한당이 붕괴되고 네. 김영삼, 김대중이 만드는 신민당이 네. 득세하는 선거에서 내가 네. 첫 투표를 했어요. 아, 그때 투표했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저는 투표한 것뿐만 아니라 그때는 부산에서 새로운 야당이 그때 네.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야당 선거운동도 내놓고 못할 정도로. 그때 저는 직접 가서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네. 심지어 뭐 경찰하고 싸우면서 선거운동을 직접 도와줬죠. 어떻게 본인이 투표하신 대로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그때는 투표한 대로 결과가 나왔죠. 그럼 좀 굉장히 뿌듯하셨겠네요. 그때는- 젊은 나이에. 그때는 독재 시대에 네.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구나 하는 걸 선거 끝나고 네. 굉장히 뿌듯했어요. 네. 선거 끝나고 한밤중을 광복동에서 이 서면에 있는 우리 집까지 걸어오면서 네. 이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왔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첫 투표가 2012년 대선.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첫 투표를 그때 처음 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제가 20대 때는 이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본인이 어디 몽고서 왔어요? 아니요. 예, 미국인들하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는 한국의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과 친하지를 않았어요.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투표를 좀 늦게 했죠. 투표를 늦게 했는데 본인만의 어떤 투표하는 노하우 있으세요? 투표의 노하우? 저는 투표할 때 좋은 사람을 찍는 게 아니라 네. 나쁜 놈부터 하나 빼서 네. 덜 나쁜 놈을 찍어주려고 노력하죠. 저는 이 투표할 때 노하우가 안 될 사람을 찍어요. 이상하죠. 왜냐면은 이 투표라는 게 안 될 사람을 찍어줘야지 굉장히 치열하게 하다가 진 것 같잖아요. 진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얘도 긴장감이 좀 있을 거다. 텐션이 좀 있을 거다. 해갖고 일부러 저는 안 될 사람한테 꼭 투표를 해요. 2012년에는 문재인한테 투표했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지금 저기 네.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저는 문재인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 안티를 만들고 있구만. 네.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번 대선에는 저는 안철수한테 했거든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참 저는 이상한 투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국민들은 더 이득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뭐 저는 가끔은 네. 투표를 안 할 때가 있어요. 아, 어떤 때 안 하십니까? 뭐 내가 투표를 안 함으로써 네. 이 지금 이 정치를 거부한다. 네. 라는 어떤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누가 네. 뭐 내 의사 표명한들 관심도 없지만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일부러 안 할 때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빤한 선거일 때는 잘 안 합니다. 이 선거를 직접 출마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 또 그 이야기를 하면 또 저기 굉장히 네. 트라우마가 생기는. 네. 옛날에 뭣도 모르고 네. 18년 전에 네. 2000년에 있었던 16대 총선에 네. 겁도 없이 한번 출마를 했죠. 아, 그러면은 그때 출마했던 어떤 그때 당시에 느꼈던 선거란 이런 것이다. 뭐 정의해 주실 수 있다면. 선거는 한 표에 10만 원짜리도 더 되더라. 아, 돈이다. 선거 비용이. 어. 그래서 이 대중이 네. 다 부록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 많이 한 이야기인데 마지막 날은 면사무소 앞에 마이크를 세우고 앞으로 정치인 욕하지 마라. 네. 당신들이 다 부록한데 네. 정치인들 보고 또 마치 저 새끼들 도둑놈이다라고 TV 놓으면 욕할 거 아니냐. 양심이 있으면 그러지 말라고. 내가 막 마지막에는 한번 질러버리고 선거를 끝내야 속이라도 시원하겠다 싶어서 그랬어요. 아, 굉장히 그래도 또 어떤 선거란 이런 거다. 뭐 정의하실 수 있다면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 정말 힘들겠지만. 선거라는 게요. 이게 민주주의를 지가 선거를 하면 네.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에 빠져들어요. 과연 이게 이런 식으로 공천을 받고 이런 식으로 표가 결정되어지고 네.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 과연 민주주의가 이 정말 올바른 제도인가 네. 하는 회의를 느낀다니까. 저도 우리가 책에서 배운 민주주의하고 선거판에 직접 자기가 뛰면 느끼는 민주주의하고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내가 그때 충격을 받아가 네. 보통 그 나이에 출마하면 지금까지 몇 번 하는데 그 뒤로 선거를 안 출마 안 하잖아. 내가 트라우마가 워낙 심해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느낌은 약간 더러운 느낌이겠네요. 말도 못하지. 얼마나 더러워서 못 넘겠다. 지나가면 연락 들어. 지금 젊은 친구 출마했는데 이러 젊은 친구라 그래. 네. 술을 잘 먹어야 배설을 하지 하고 소주를 이렇게 따라. 그 자리에서 서너 잔을 먹여 막. 저녁마다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다녔어. 그래서 그리고 여름에 이제 그때 봄에 비닐하우스에 가면 시골에 한 100m 돼. 저 끝에 한 명 있어. 네. 그 한 명한테 악수하러 가려고 비닐하우스 안에 한 40도 돼. 끝에까지 가면 막 흠뻑 다 젖어. 그리고 저기 뻘밭에 네. 굴 까는 아줌마가 한 2명 있어. 네. 그럼 거기 악수하러 가려면 뻘밭에 가다 보면 신발 다 버려. 아니 그럴 때 또 사진 찍기 참 좋지 않습니까? 어? 뭔가 이렇게 고생하는. 아이, 그런 사진은 이미 네. 연출 사진으로 다 찍어놨는데 연출 사진이 나중에 지가 고생할 일에 딱 네. 그대로 예고야, 예고편. 그래서 웬만하면 선거 나가지 마라.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으면서 친노들한테 선거하지 마라 하고 했다잖아요. 유언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네. 네. 아, 참 선거라는 게 그런 느낌인데 우리는 또 청년들한테 선거를 또 하라고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투표를 꼭 권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봐요. 저는 요즘 제일 혐오스러운 게 선거 인증샷 이런 걸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나와가지고 내 방송인데 내 마음대로 좀 이야기할 자유도 있지 않겠어요? 남 방송에 가면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공중파나 뭐 종편에 나가서 내가 이런 말 하면 다시는 이제 안 나오게 하겠지. 그래가지고 무슨 투표했다라고 그 인증샷을 찍은 거를 가지고 전부 올리고 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마치 의식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 안 하는 사람은 의식이 없어서 투표 안 하는 거예요? 아. 고를 놈이 없으면 안 찍는 것도 권리예요. 그러지 않아요? 예, 좋은 얘기. 예. 그리고 의도적으로 선관위나 이런 쪽에서 맨날 투표를 하라고 억지로 막 연예인들 데리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연예인들은 그냥 지 혼자 혼표 찍으면 되지. 왜 인증샷을 연예인 찍었다고 따라가요, 우리가? 텔레비 나올 때나 연예인 보고 예능 프로나 영화에서 좋아하지. 네. 우리가 정치도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아야 돼요?
저는 특히 이제 청년들 기준으로 만약에 봤을 때는 청년들의 대다수의 반응이 관심 없다. 거기서 거기. 그리고 투표 날 빨간 날이면은 놀러 가는 날. 또 어떤 분들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날은 여자친구랑 어디 놀러 가서 좋은 곳에서 1박 2일로 다녀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구조적으로 20대 투표권자들에게 좀 구조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 투표에 대한 개념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내가 이렇게 20대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요. 네. 일단 투표 문제로서 민주주의가 한마디로 발전을 하거나 투표한다고 참여해야 발전하는 건 아니에요. 네. 솔직히 말하면 모르면 투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정치에 대해서 모르면요. 솔직히 말하면 지방선거에 한번 보세요. 서울시장 말고 내 구청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수십 명, 교육감까지 이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누가 나왔는지. 서울시에 교육감을 지금 누가 하는지 이름을 적으라 해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아침마다 나한테 악수 자주 하러 왔다고 내가 그 사람을 찍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아, 네?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지방선거 같이 이런 형태의 투표를 왜 해야 되는가? 지금 지방자치제가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소장님은 이제 투표라는 이 개념이 확실히 좀 비효율적이다. 아니, 결국은 대의민주주의에서 대신해서 네. 전부 다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네. 대표자를 뽑아서 정치를 하는데, 그런데 그 대표자를 뽑아서 정치를 하는 것이 대표자가 한마디로 유권자들에게 최소한 뭐가 차별성이 있는가를 유권자들에게 인식시키지 못할 정도의 선거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교육감 선거 안 하는 게 낫다고 봐요. 네. 그냥 정당에 찍어서 정당에서 그냥 임명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당 비례대표로 해가지고 정당에서 이름 달아서 자기들이 임명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을 찍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에 찍어야 될 게 몇 개인 줄 알아요? 한 대여섯 개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도 도지사. 모르고 우리 저 한민우 씨도 몰라. 네. 몇 개를 찍어야 되는지. 도지사 기초. 응? 뭐 재보궐까지. 비례대표도 하면은- 있고 네. 강력도 있고 네. 재보궐도 있고 아마 기본적으로 한 7개, 8개쯤 찍어야 될 거예요. 네. 그걸.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뭘 찍습니까? 나는 이게 문재인 지지자다. 쭉 1번. 나는 한국당 지지자 쭉 2번. 그리고 한 개씩은 저놈이 불쌍하더라. 요즘 열심히 하는데 이름도 네. 모르는데 자주 다니면서 나하고 악수하면 하더라. 요것만 하나 찍어주자. 요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이게 선거예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름도 모르는 놈을 번호 따라 찍어주는 게. 네. 이런 선거를 왜 합니까? 아,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공감 가는 얘기. 집에 온 선거 공보 읽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려버렸어요. 아니, 저는 그 이상한 취미가 있어갖고 항상 꼭 수집을 합니다. 좀 변태네. 네. 꼭 가지고 있다가 꼭 체크를 중간중간에 해봐요. 그래갖고 옛날 거부터 문재인 것도 있고요. 옛날에 뭐 박근혜 대통령 것도 있고 저는 그거 모으는 취미가 있어요. 이상하죠. 그래요? 네, 중간중간에 체크하려고. 집에 그 저기 공간이 굉장히 넓은 집에 사는 거. 아니요, 그렇게 넓진 않은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일단은 근데 지금 각 정당들이 지금 이분 이렇게 고민하시듯이 각 정당들이 청년 공약을 미친 듯이 내세우고 있단 말이죠. 지금 다른 공약들도 정말 많은데 청년 공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봤을 때 청년의 어떤 투표층, 그리고 또 청년이 또 정치인이 되는 거, 이 양쪽을 다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소장님은 이번 청년들의 어떤 투표 참여율, 부터 해갖고 청년들이 청년 정치인이 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진짜 정말로 당부하고 싶은데 오늘 좀 깨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청년들 정치인 되지 마세요. 그거 한번 되고 나면 하버드 나온 사람도 20대 말에 정치판에 물들면 선거 때마다 나가야 돼. 예? 우리 준석이처럼요? 아니 그분 이야기한 건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 아버지 영화 배우로 두고 네. 그 사람 정치하다가 홍정호? 예, 그래서 이게
공부 많이 해가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은요, 정치로 기여하려 하지 말고, 네. 그거 자기 학식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기여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이 정치라는 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저는 정치판을 좀 이렇게 알잖아요. 좌우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야말로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어서 소신을 펴는 정치가 아니고요. 이게 보스, 마피아 패밀리에 들어가 갖고 거기에 순치되는 거예요. 어느 쪽의 정치를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판 근처에서 얼쩡거리면 솔직히 나부터도 어느 정당에 가가지고 무슨 청년위원장입니다 하면서 양복 입고 20대, 30대가 뭐 악수하고 뭐 이러면 밥 먹는데 듣다 그런 놈이 오고 해요. 놈이라고 내 딱 이야기하죠. 네. 속으로 참 너 어릴 때부터 이 정치 브로커로 풀리는구나 하고 속으로 경멸을 담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정치를 한다라는 거는요. 그 다음에 요즘 다니다 보면 종북 정당이나 뭐 진보 정당 비슷한데 보면 청년들이 아침마다 나와가 그 친구 뽑아주자고 아마 거의 뭐 자원봉사로 할 거예요. 그런 네. 진보들. 저 정년을 왜 청년들이 저렇게 낭비할까? 저 사람들은 하루에 자기 밥벌이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악용을 누가 하는가 하는 데 대한 분노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청년들은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그러면 청년들이 정치에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되잖아. 그거는 그 나라의 정치 풍토가 한마디로 고등학교 대학을 다닐 때부터 정치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열고 토론도 되고 그러면서 20대가 말입니다. 자기가 뛰어나면 장관도 되고 30대에 총리도 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좋은 사람을 골라서 정치로 위로 올리는 공천 절차나 이런 것도 투명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된 사회에서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요. 저는 한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이게 유사민주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청년이 정치하겠다고 하기보다는요. 좀 더 나은 이 세상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근데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요약하자면은 어떤 그 나라들은 환경적으로 이 민주주의 제도나 이런 수백 것들이 년을 한 나라죠. 네. 훈련들을요. 잘 정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제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정치인이 되겠다 하면은 저부터도 이 정치인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냐면은 이 기탁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상 기탁금. 뭐 국회의원 되려면 1,500만 원 내놔야 되고 뭐 도지사, 시도지사 5천만 원 내놔야 되고 시장 선거 1,000만 원 내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애초에 또 청년들의 진입 장벽 자체가 높은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진입 장벽을 갖다가 또 돌파한다고 비례대표들을 각마다 있잖아요. 네. 근데 각 당의 비례대표를 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로 순수하게 청년들 중에 진짜 노력하고 또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힘쓴 청년들을 뽑아서 합니까? 그 비례대표라는 게 그 정당에서 당대표의 호위무사죠. 그 브로커화된 네. 안 그러면 무슨 뭐 보수 정당은 재벌 쪽에서 추천하는 예? 재벌들의 어떤 대변인 비슷한 사람들을 네. 비례대표로 주고 좌파 정당이나 진보 정당이나 뭐 이런 데서는 보면 그 정당 근처에서 얼쩡거리면서 나이만 정치 브로커가 이미 된 이런 친구들 중에서 되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열정만으로 노력한다고 청년이 배지를 단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나 너무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이분이 앞으로 이분 인생에서 투표해야 될 때 참 도움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수 정당은 왜 제대로 된 청년 정책 왜 못 만드는 건가? 사실 인기가 더럽게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아주. 말하면 보수 정당이 못 만드는 거는 보수 정당에서 청년들이 액세서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이나 그 다음에 그 전에 새누리당이나 네. 한나라당일 때 청년 비례대표로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청년 비례대표를 했는가 보면 그 사람 청년하고 관계없어. 나이가 젊지만은 라인이 튼튼한 사람들이야. 집안이 튼튼하거나 돈이 많거나 안 그럼 유명인이거나. 그래서 그게 청년을 대변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내가 청년의 고민하고 관계없이 살다가 전혀 다른 저 높은 나는 이 시대의 한국 청년들이 겪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쪽으로 살다가 어느 날 끈을 떼서 청년 비례대표가 돼. 이런만 청년 비례대표지 나는 한마디로 특권 귀족층이거나 나는 뭐 재벌의 대변인이거나 이래. 예?
그런 사람이 청년의 문제를 신경 쓰겠어요? 그러니까 청년 문제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또 기존의 한국의 보수 정당들이 기득권 정당이다 하는 부분은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청년이라는 건 기득권이 아니라 안티 기득권이잖아요. 네, 그렇죠. 기득권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계층인데, 한국의 보수 정당들이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 기득권 지향으로 당을 운영을 하면서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그 부분이 큰데, 그렇다고 청년을 위하겠다고 다 퍼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청년을 위하는 거냐 한번 봅시다. 최저임금이 지금 청년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다 나타났는데 대통령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네, 조작된 통계를 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인위적으로. 그쵸. 그다음에 주 52시간을 해서 잡 쉐어링 일자리 나누기를 하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는가를 넣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청년을 갖다가 일자리 절벽을 해소한다고 11조 추경에 얼마 전에 4조 추경을 했잖아. 네. 자, 주변에 청년 중에서 그 돈 좀 받아먹은 사람 있답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창업을 했는데 그 돈 받은 거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공약에서 그럴싸한 것들을 청년을 대변하는 척 하지만은 네. 실제로 현장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에게는 그런 공약들이 다 공허한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라도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거짓말도 안 하는 저 보수보다는 낫다 해갖고 지금 청년들이 상당수가 글로 몰려간 거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고서 이렇게 조용히 있고 싶은 적이 없었어요. 제가 할 얘기들을 거의 다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뭔가 이게 방송이 재밌으려면 주고받고 이게 나와야 내가 되는데 너무 주제는 원사이드하게 그냥 딱 나가갖고 제가 할 얘기들이었는데 소장님께서 다 해주셔갖고 그것은 먼저 물으니까 내가 다 하면서 그렇게 돼버리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들이 그래도 이번에 또 나름 야당 됐다고 또 청년 정책 말도 안 되는 거 무지하게 쏟아붓고 있거든요. 거기서 말 조심해야 돼. 말 안 되기는 이쪽 저쪽 똑같아. 아, 그래요? 나는 어느 쪽 편 들고 싶은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는데 네. 거짓말을 좀 더 교묘하게 잘하는 놈이냐 거짓말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냐 차이지. 네. 예? 솔직히 말하면 정치인의 공약은 공개된 거짓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공약이에요. 줄여서. 예? 빌공짜.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책임도 지지 않는, 지나가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청년 공약들을 여태까지 한 것처럼 하면 모든 청년들이 만약에 민주당이 해준 대로 한다면 지금 다 집을 한 개씩 가지고 쪽방 사는 청년 하나도 없고 월세 때문에 걱정할 청년 하나도 없고 또 말입니다. 취직 비용, 취업 비용 때문에 걱정할 청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갑자기 불현듯 그게 떠올라요. 김무성이 했던 어떤 CF 같은 건데 김무성이 바바리 코트 입고 저기 한강변에. 네, 한강변에서 컵라면 먹고 있는 청년에게 뭐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뭐 이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불현듯 그게 떠오르면서 보수 정당이 앞으로 청년 비례대표를 그런 사람으로 뽑아야 된다. 맨날 편의점 가서 도시락으로 식사 해결하고 방은 뭐 한 5평 미만의 임대주택에 살고 있고 그런 조건들을 충족해야 청년 비례대표로 뽑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거는 기본적인 전제는 동의해요. 네. 그러는데 어떻게 뽑아야 된다면 그래도 되고 나면 엉뚱 짓을 하기 때문에 시험을 쳐야 돼. 청년 비례대표가 네.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해서 네. 몇 가지 과목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청년들의 고민은 무엇이냐? 국가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어떤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냐? 그래서 주관식, 객관식 섞어가지고 시험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전부 서술하라 해서 조사도 해야 돼. 네. 그래가지고 제대로 살고, 또 이 시대의 청년들의 고민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한마디로 술을 죽도록 취하도록 먹여가지고, 네? 어떤 본성을 끌어내는. 네, 그러면서 네. 그 속에서 청년 문제를 토론하려 해야 돼. 그러면 이제는 진정성이 드러날 거라고. 사람 술이 취하게 되면 술 못 먹으면 탈락. 이 술을 많이 먹고 보지 않은 청년은요. 솔직히 말하면 시대에 고민을 별로 안 해요. 술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진짜 깡통을 차고 저녁에 남집 담벼락에다가 오줌도 싸고 세상 이 더러운 세상화하고 욕도 한 이런 정말 청년들이 내가 볼 때 이 시대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굉장히 그렇게 해가지고 한마디로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청년들을 이렇게 계속
오늘은 소장님하고 너무 합의점이나 이 지금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일치하네요. 그래요? 네.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네. 그 중에서 뽑아야 된다.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 그 CF에 나왔던 그 청년처럼 좀 우리가 국회의원 하면은 뭐 권위가 항상 있고 약간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그렇게 해서 뽑힌 청년 비례대표들은 항상 추리닝을 입고 국회를 나가는 거죠. 아, 그런 청년 대표들은 그것도 괜찮네. 네. 그리고 그런 청년들 대표들한테는 네. 차를 주지 말아야 돼. 네. 예? 뭐 차를 자기가 하지만은 기사도 전기 없어. 자전거 뭐 이런 거. 아, 그럼 자전거를 한 대씩 다 줘야지. 자전거를 주고 네. 그리고 추리닝을 입고 출근하라 그러고 네. 배지도 못 달게 하고 보좌관은 있나요? 보좌관은 그냥 아주 나이 많은 사람으로 한 5, 60대로 해가. 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다라고 이게 군기 못 잡게. 꺼드럭거리지 못하게. 예, 그러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나는 비례대표 중에서 네. 3분의 1은 청년, 3분의 1은 여성, 3분의 1은 소수자 외에 찍는 대표는 필요 없어요. 알아서 잘 기어 들어가. 네. 다 선거에서. 그러니까 딱 그렇게 줘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러면 한번 보세요. 비례대표가 한 60명이라면 20개가 청년, 네. 20개는 여성, 20개는 소수자들. 그림 괜찮겠네요. 20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추리닝을 입고 국회 정론관이나 이런 거의 데를 무슨 조폭 영화 장면을 아니, 연상시키네. 추리닝 입고 흰색 운동화 또 그 디테일하게 맞춰줘야 돼요. 흰색 운동화에 뭐 파란색 그다음 모자도 나 눌렀어야지. 아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출퇴근한다. 뭐 시민들이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의외로 동네에서 흔히 보던 청년인데 국회의원이다. 뭐 그렇게 해갖고 친근감을 오히려 이게 네. IOC에도 보면 네. 일방적으로 종신으로 해먹는 IOC 위원이 있고 네. 선수위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청년 국회의원은 그런 개념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년 국회의원 월급도요. 청년들 평균 월급이 얼마예요? 소득이. 한 200 공짜로 미만인 뺏지 것 다는 대신에 네. 200 미만, 190만 원만 줘야지. 최저임금 딱 불만이에요. 맞춰서. 갑자기 그 말하니까. 아니요. 그게 요새 또 최저임금이 또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게 복지라고 해야 될지. 아니 그러니까 네. 한 30살 정도로 끊어서 30살 청년들의 평균 소득을 네. 그 청년 비례대표 월급으로 주기죠. 그러면 여성 대표들은 네. 여성으로 지금 여성이 받는 여성이 보통 남성의 한 60%밖에 안 되잖아요. 아, 직접 그 월급을 받아가면서 체감을 해라. 아, 그리고 그렇지. 니들 스스로가 개선을 해라. 그래야 돈 때문이나 권력 때문에 청년 그리고 모든 특권은 없어. 음. 뭐 비행기를 탈 때도 일반 줄서가 타야 되고 네. 아예 청년 위원들부터. 아니 근데 스웨덴처럼 어떤 법률 보좌관이 있는 게 아닌 이상 보좌관은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 보좌관 50대 60대로 음. 갑질 못하게. 네. 어릴 때부터 나쁜 거 배우면 안 되니까. 그래 갖고 네. 내가 정말 돈 때문도 아니고 네. 내가 권력 때문도 아니고 이 시대의 청년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겠다는 의지 때문에 네. 할 사람을 해야 그래야 되지. 아, 갑자기 그런 것도 생각나네요.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들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정치권에 들어온 걸로 유명하죠. 그분들이 그 역사적 사진 속에서 그 정장이 아니고 파란색 추리닝 그리고 흰색 운동화 이런 걸 신고 운동했다면 사람들이 호응이 더 있었을까요? 없었겠지. 그러니까 청년 비례대표 의원들은 네. 자신이 유명한 대통령이 되고 이런 것보다도 이 시대의 청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4년 국회에 들어가서 청춘을 바쳐서 일하고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청년 비례대표다. 청년 비례대표는 연임 금지, 지역구 출마도 금지, 4년만 딱 하게. 괜찮네요. 네. 그렇게 해요. 아주 깔끔하게 네. 뭐 의석수도 뭐 20석, 20석 정도 되는 청년 비례대표들이 연임 금지에 네. 뭐 이렇게 지역구 출마도 금지. 지역구 그럼 몇 년 쉬어야 된대. 음. 나중에 정치하려면 한 10년 10년 쉬다가 그러면 아무런 사심 없이 네. 줄 설 필요 없이 정말로 청년의 고민들을 가지고 입법화하고 그걸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 왜? 다음 한 번 더 먹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그냥 마음이 콩밭이야. 내가 지역구를 어떻게 잡고 보스 누구한테 줄을 쓸까. 내가 솔직히 말하면 청년 대표 뭐 각 정당에 다니는 놈들 봤는데 전부 들어가자마자 고생가 붙대. 그 다음날. 청년들의 문제는
자기는 특권층 이미 돼버려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래서 이 청년 정책에 약한 거다. 보수 정당. 아, 그럼요. 보수 정당은 약한 게 아니라 솔직히 뭐 어차피 거짓말이야. 잘하고 못하고를 갖고 점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진보 정당은 또 운동권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또 뒷받침을 해주는데 뭐 이제 그 각 정당의 디테일한 거는 요 다음 편에서 저희가 같이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 투표란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정리를 해봤는데 이분한테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 정치의 본질을 환상을 가지지 말고 네.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어릴 때는 보면 세상은 인생은 아름답고 세상은 참 무지개로 보이지만 이 청년 나이가 되면 이 세상이 전부 잿빛으로 보이잖아요. 네, 저도 그렇죠. 청년 나이 때 그랬어요. 내 앞으로 긴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지금 이 처해 있는 현실을요 리얼하게 아주 하드 보일드하게 드러내 줘야지. 그걸 갖다가 막 포장해서 투표하고 참여하는 것이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바꾸기는 맨 놈만 그 바뀐 데서 재미 봐.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뭐 제 방송 분량까지 소장님께서 다 해주신 것 같아갖고 고마워해야 내 되나요? 조기에 네. 쓴맛을 본 사람으로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런 거라도 내가 말해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또 이제 갔다가 냄새 맡고 바로 뱉었지 않습니까, 저는. 아, 내가 얼마 전에 창업을 했다길래 네. 청년 하나 사람 됐다 생각했어. 예, 그러면은 저희는 이 다음 시간에 우리 요거는 좀 특집 같은 개념으로 해갖고 한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